11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동화사 차기 주지 후보에 선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선광 스님은 동화사 정상화와 교구 스님들의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신신명, 금강경 강설에 이어 영가 현각 스님이 깨달은 바를 노래한 선시, 증도가를 현대적으로 푼 증도가 강설을 펴냈습니다. 국제수배 대법회라는 종단 최초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태고종. 종도들에게 태고종의 자긍심을 다시 느끼게 한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 등 국내외에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군 최대 규모로 20명의 중장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1명 등 9명의 불자도 중장으로 진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가을 단풍객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방청 백ям산 백양산은 지금 그야말로 단풍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사를 찾은 이들과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차기 주지 후보에 선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동화사 설법전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296명 중 264명이 참석해 선광 스님이 11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함께 출마한 홍관 스님은 57표, 법관 스님은 86표를 얻었습니다.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3위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사, 동화사 총무국장, 서울 호합사, 대구 안일사 주지를 역임하고 조계종 중앙종회 16, 17, 18대 종회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하남 성불사 주지와 하남시 불교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 스님들께서 동화사 정상화의 여운을 담아 저에게 부여한 주지라는 권한으로 한국 불교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대구 경북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오랜 수행과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신명 강설과 금강경 강설 등을 펴내며 불교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영가 현각 스님이 깨달은 바를 노래한 선시, 증도가를 현대적으로 풀었습니다. 진호 스님의 증도가 강설을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증도가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오늘날까지 선종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지도이자 수행의 교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개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문장은 철저하게 선적 체험을 전제해서 수행 경험이 없는 이들은 난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대중들에게 증도가를 강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진호 스님은 증도가 강설을 통해 좋다 싫다 하는 고락과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 분별을 내려놓으라고 누차 말합니다. 자꾸 그 시시비비하지 마라. 내 감정에 너무 노란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싫으면 싫은 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단순한 문자 해석이나 용어풀이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관계 갈등과 직장에서 성공과 실패,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을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고락의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와 괴로움뿐이라는 진호 스님. 중생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정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고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락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업식을 이걸 둘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님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진우 스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곳이 아니 지금 이 자리, 현재의 마음을 여여히 바라보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찾아서 지금 당장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방아착 놓아 버리면요, 그때 내가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이런 고락이 생사하는 생멸하는 요게 육도 윤회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윤회를 안 하게 되죠. 진우 스님의 증도가 강설은 산중 고승들의 언어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중 불교 학술대회를 비롯해 국제수계대법회라는 종단 최초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태고종. 1년여 준비 끝에 선보인 광화문 법석은 종도들에게 태고종의 자긍심을 다시 느끼게 한 마중물이 됐는데요. 행사를 준비한 집행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만여 태고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계율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국제수계 대법회는 태고종이 30여 년 만에 치른 초대형 법석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종도들에게 태고종의 역사와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종단 집행부 역시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종단 차원에선 그동안 길었던 내홍의 종식을 알린 전환점이었고 태고종이 전통종단으로서 한국불교의 기둥이라는 위상을 재정립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수계법회와 영산제는 한국 불교의 뿌리를 보여준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수계 대법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데는 해동율맥 11대 율사 수진 스님의 역할도 컸습니다. 상진 스님은 수진 스님 덕분에 태고종만이 할 수 있는 수계법회가 됐고 전통 불교 의식이 더해져 한국 불교의 정수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태고종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온 칠증사도 국제수계법회를 높게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불교 국가에서도 해내기 힘든 규모의 행사를 하나의 종단이 해냈다는 점이 외국 스님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从我们当下来说，佛教就只在人间，这样一个传戒法会能够在那么热闹的市中心举办，也是表明了禅就是生活，生活就是禅。 다만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냈지만 진행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드러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계법회 이후 영산제가 남아 있었지만 종도들이 자리를 대거 이탈하면서 한동안 질서가 흐트러진 겁니다. 주최 측은 이전 집행부에서 이 같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한 사례가 없다 보니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규모 행사를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 그 종도들께서 지켜야 될 그런 질서를 다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태고종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만큼 특별했던 국제수계법회. 태고종은 앞으로 청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중국 절강성 후저우시 불교협회 스님들이 통도사를 방문해 한중 불교 우위를 다졌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후저우시 불교협회장 계룡 스님 일행이 어제 통도사 보광전에서 주지 현덕 스님과 환담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통도사 방문을 환영하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활발한 한중 불교 교류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상진 스님과 계룡 스님은 환대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중 불교 우호 증진에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일행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는 등 양국 불교 발전을 축원했습니다. 호국 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불자 중장 9명이 탄생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13일 정부가 단행한 중장급 장성 인사에서 총 9명의 불자가 중장으로 진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성재 중장을 포함한 7명, 해군 강동구 합천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 권영민 교육사령관 등 총 9명의 불자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최근 10년 내 중장 인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특히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다 선발돼 인사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불자 장성이 호국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동 화엄의 초조, 의상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의상스님의 화엄 사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가 서울 인사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상스님의 진영이 관람객을 맞이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핵심을 간추린 법성계가 여러 예술 언어로 재해석돼 다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의상스님의 화엄 세계가 서울 인사동에서 새롭게 펼쳐졌습니다. 1400년 전 의상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가 어제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훨씬 넘어서는 의상화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안에 법성과 만나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상화엄 문화체험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상스님의 화엄학은 신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에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 사상과 문화 형성에 큰 기반이 되었고 전시는 의상스님이 설한 이 오척의 몸 그대로가 법성이라는 오척법성의 의미를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법성계를 직접 써보는 사경체험, 현대적으로 복원된 법성계 선율에 따라 향과 함께 명상도 가능합니다. 또 일승법계도와 법성계 사상을 거울 오브제로 구현한 법성체험 공간에서 부처님과 함께 나를 마주하는 시간까지 오척법성 외침이 다시 살아난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상의 화엄 사상과 이런 것들이 모든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러면서 불교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의상스님의 화엄 사상이 현대 예술과 수행으로 되살아난 자리 문화체험전은 오는 23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이번 주말 단풍 구경 일정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가을 단풍객의 발길로 인산 인해를 이루는 장성 백암산, 백양산은 지금 그야말로 단풍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사를 찾은 이들과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가을 단풍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바로 장성 백양사입니다. 기후온난화로 하루가 다르게 늦어지는 단풍은 11월이 되었어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짧아진 단풍철을 마지막까지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도 끝이 없습니다. 아기 손처럼 잎이 작고 색이 화려해 애기 단풍으로 불리는 백양사 단풍은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800m 단풍 계곡 진입로와 숲속에서 그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백양사의 상징처럼 사진 명당이 된 쌍계루, 그 아래 물속에 반사된 백암산의 풍경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카메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가을의 낭만을 즐기려는 사람들,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백양사도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부스를 만들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생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늦게 시작된 백양사 단풍놀이는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인과 같이 단풍 구경 왔거든요. 근데 단풍이 너무 예쁘고요. 주말에 가족과 한 번 더 와야겠어요. 백양사는 가을 단풍 기간에도 템플스테이와 약사암, 숲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말과 평일 가족과 함께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가을 여행 코스로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조계종 참선재단 원명선원이 내일까지 3일 동안 참선 집중 수행을 이어갑니다.
모든 이가 평등하게 참여해 참 나를 확인하는 참선재단의 무차선회가 어제 입제 불공을 시작으로 참선 집중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은 훌륭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결사의 자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선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예불과 좌선, 참선과 법문으로 진행되는 무차선회는 백양사 수좌 일수대종사와 참선재단 한주 대효스님이 지도합니다. 올 가을 전국 단풍 명소 사찰에서 가을 정취와 함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1월 한 달간 전국 114개 사찰에서 행복 2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 여행 가는 가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만여 명에게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 원, 당일형은 외국인에 한해 15,000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가을빛으로 물든 사찰에서 고요함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가을 여행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20여 춘강 가족들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한 현장, 김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아픈 부위를 주무르는 손길이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스럽습니다. 곱게 양념이 밴 김치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한 끼 반찬으로 포장됩니다. 지난 8일 제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환 이사장과 임직원 120여 명이 구자읍 평대리를 찾아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소외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렇게 행동하면서 우리 이웃이 춘강에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진심을 다해서 오늘 수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2회 도내 읍면 지역의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춘강은 이날 취약계층 150가정의 김장김치를 나누고 어르신 대상 무료 진료와 물리치료,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봉사해온 춘강 증원들은 작은 정성이 큰 행복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시기까지 했거든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희가 봉사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저희가 더 느끼게 되고 마음 써주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따뜻한 겨울, 마음이라도 따뜻한 겨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취약계층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춘강은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자비행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세상,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천안 미륵산 천안사가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제16회 효 문화축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직산 사문공원에서 진행된 나눔 한마당에서 천안사 주지 보현 스님은 효 문화축제 나눔 한마당이 천안 시민에게 힐링과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제16회 효 문화축제 나눔 한마당은 직상 농협 신나고 팀의 난타를 시작으로 한국 무용, 초대 가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신설이 좌절되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정기회 주요 안건과 갈등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길 위에서도 피어난다는 신념으로 포교를 이어가는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의 특별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책 모임 분열에 따른 조계종 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면 복권안과 법계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핵심 과제였던 비구니 초심 호계위원 신설 개정안은 한 표 차로 부결되며 이어진 종회에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전원 불참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후임 선출을 위해 각 종책 모임에서 6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1대1 지명 선출하는 방식과 복수 추천된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방식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선우 스님과 진산 스님 후임인 무일 스님과 선문 스님은 단독 추천으로 표결 없이 가결됐습니다. 해민 스님, 현단 스님 후임으로는 복수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됐고 태설 스님과 진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화엄 1, 2, 3회와 무량회의 협력 구도에 선우회와 정법회의 열세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부산 마안산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말이 아니라 행으로 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하며 일상 공간을 수행 터전으로 전환하는 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8년 부산 개인 택시 불자 모임인 법륜회를 조직해 택시 운전자들이 차량을 달리는 법당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불 테이프를 듣고 승객과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택시가 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법회를 통해 장애인들도 종교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70여 명이 참석하는 수화법회에서 스님은 고통에 연연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수행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관 스님은 4차례 동래구 불교연합 회장직을 맡으며 종파를 초월한 협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취약계층의 쌀 나눔을 진행하고 임진왜란 호국 영령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